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의사 여러분.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컨텐츠는 의사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전문적이고 또 이제 일반인이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이건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혼란이 오고요. 이 강의는 오늘 모 제약회사에서 개최한 웹심포지움에서 제가 전국에 계신 의사 몇 분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의한 내용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만 강연하기엔 좀 다른 의사분들이 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유튜브로 녹화해서 다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목은 고혈압 약제가 코비드-19 사망에 영향을 줄까? 부제는 고혈압 약제가 코로나에 더 잘 걸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비드-19 상황이 급박하고 우리가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게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언비어와 그다음에 침소봉대가 이제 난무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 병 자체보다는 이 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환자가 나빠지는 내지는 엉뚱한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 하이드로클로로퀴논을 계속 먹고 있다던가 그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무슨 표백제를 먹는다던가 살균제를 먹는다던가 메치 알코올 먹으면 괜찮다든가 이런 이제 여러 종류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그런 황당한 일 말고 그나마 과학적인 그런 외피를 잇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이렇게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혈압 약제를 먹게 되면은 코비드-19에 더 잘 걸린다라든가 특정 고혈압 약제를 먹게 되면은 코비드-19에 의한 모터버티가 증가한다든가라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조금 있긴 한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 엑스비보 같은 데서부터 클리니컬 트라이얼까지 이 수많은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논리를 비약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확실한 사실을 좀 알고 현재까지는 어떻다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를 대중에게 또는 우리가 보기는 환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혈압과 코비드-19 또는 고혈압 약제와 코비드-19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식 명칭 사스코브2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RNA 바이러스인데 여기 이제 그 표면에 단백질 스파이크가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세포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작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리셉터, 수용체가 이제 바인딩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가 열쇠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체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 우리가 ACE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고혈압에 관련되는 건데,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가 관여해서 얘네들이 바인딩 되고, 이것이 셀 내로 들어와서 특히 이제 뉴모사이트나 이런 그 폐포 안에 있는 셀 내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세포 괴사를 일으키고 인플라메이션을 일으켜서 코로나가 이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크게 두 가지 수용체인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바이러스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카디올로지스틱 때문에 ACE2하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셀 바운드, 멤브레인 바운드 ACE2가 많이 발현이 되게 되면은 코비드-19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코비드-19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멤브레인 바운드 ACE2가 많이 발현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이 더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어떤 페이퍼가 있었냐면 이게 The Lancet의 Respiratory Medicine에 3월 달인가 게재된 논문일 텐데 제가 옛날 그 동영상 뒤져보시면 그 이비프로펜하고 타이레놀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게 있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이 좀 이때 그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그 이상한 얘기를 해버렸는데 이비프로펜을 먹지 마라. 코비드-19에서 잘 걸릴 수 있고 해열제로는 타이레놀 먹어야 되고 이비프로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WHO가 지금 뭐 하는 WHO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데 WHO가 당시 이걸 받아가지고 한때 자기네 사이트에
열이 나는 환자에게는 코비드 19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비프로펜 등은 쓰지 말고 타이레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걸 한 이유는 프랑스 남부에 툴루즈인가 리옹인가에서 젊은이들이 열이 났을 때 이비프로펜을 먹고 많이 뭐 코비드 19 걸렸다 죽었다 뭐 이런 위험 비어가 돌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한 학문적인 배경이 이거예요. AC2가 증가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멤브레인 바운드 AC2가 증가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결합을 잘해서 코로나가 잘 걸릴 수 있는데, 그런 AC2를 증가시키는 시츄에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TGD 당뇨약이죠. 피파감마 아고니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브프로펜이 있어요. 이런 걸 쓰게 되면은 AC2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Hypertension is also treated with ACE inhibitor and ARB, which result in an upregulation of AC2.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에 쓰이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ACE inhibitor 하고 그다음에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이 두 가지 약제들이 이론상 뭐 여러 가지 또 자기네가 이제 여기서 취한 증거상 AC2가 증가되기 때문에 약을 쓰게 되면은 그 증가된 AC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서피스 프로틴 스파이크하고 붙어서 셀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컨선하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보게 되면은 뭐라고 과감하게 hypothesize 했냐면, we therefore hypothesize that diabetes and hypertension treatment with ACE2 stimulating drug, 이제 ARB하고 ACE죠. 이런 것은 increase the risk of developing severe and fatal COVID-19 쓰게 되면은 COVID-19 중에서도 페이탈한 그런 것들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거든요. 물론 기전에 대한 유추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아니나 거기서부터 이렇게 유추하는 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이게 나옴으로 해서 여러 그 나라에서 의사들 사이에서 또는 잘 알지 못한 일반인들 사이에서 또 음모론 비슷하게 돌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가지고 ARB나 AC를 쓰게 되면 안 된다는 식의 여러 가지 걱정이 돌았어요. 그래서 유럽 고혈압 학회, 미국 고혈압 학회, 그리고 한국 고혈압 학회가 다 이제 성명을 냈죠. 그런 거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니 약 쓰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약을 끊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뭐 그런 사람은 적었지만 상당히 컨선이 있어서 그런 걸 물어보는 환자들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오랜만에 라스를 한번 공부해보죠.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여기 A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이니까 A 빠지지 않았네요. 라스인데 보면은 라스는 이제 레닌이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레닌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엔지오텐신 5젠이 엔지오텐신 1이 되고요. 엔지오텐신 1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통해서 엔지오텐신 2가 되죠. 그래서 엔지오텐신 2가 되면 이게 이제 리셉터에 붙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베이소 컨스트릭션, 그 다음에 카디악 하이퍼트로피,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에 관여해서 바스큘러 퍼미빌리티, 그 다음에 뭐 인플라마토리 리액션 같은 걸 일으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엔지오텐신 2는 혈압도 올리지만 염증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이퍼트로피도 일으키는 좋지 않은 물질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방법을 썼냐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이게 이제 캡토프릴, 에날라프릴 같은 건데, 요걸 쓰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엔지오텐신 2가 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부유하게 되면은 ACE2라는 엔자임이 많아져요. 그래서 ACE2라는 엔자임이 여기서 액션해가지고 이걸 좀 무해한 엔지오텐신 19이나 엔지오텐신 17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엔지오텐신 리셉터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이제 블록하는 게 이제 ARB죠. ARB가 블록하게 되면은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가 이 베소 컨스트릭티브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엔지오텐신 2를 마찬가지로 엔지오텐신 17으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바뀌어진 엔지오텐신 17은 바소 다일레이션하고 인플라메이션을 경감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AC2라는 것이 문제는, 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자물쇠가 된다는, 열쇠 자물쇠가 돼서 얘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컨선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다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오른쪽은 좀 전에 말씀드린 엔지오텐신 그 시스템인데 마찬가지예요. 엔지오텐신 1,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통해서 엔지오텐신 2, 그 다음에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혈압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바스큘러 퍼미빌리티 증가시키고 렁 인저리도 일으키는 거로 돼 있어요. 이제 이게 계속 로컬라이제이션 되면은 그래서 어큐트 렁 인저리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 이제 ARB가 끊어버리고 그 위에 단계에서는 ACE 이니비터가 끊는 거죠. ARB 뭐 로살탄, 칸데살탄, 발산탄, 트라미사탄, 그다음에 이제 피미사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RB잖아요. 끊게 되면은 엔지오텐신 2가 이제 ACE2라는 또 다른 엔자임에 의해서 엔지오텐신 17 또 아까 말씀드린 엔지오텐신 1은 엔지오텐신 19로 바뀌면서 무해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ACE2 그 엔자임이에요. 근데 이 하필이면은 얘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많이 오버 익스프레션 돼 있으면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리플리케이션 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셀을 이제 파괴한다라는 게 이 가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첫째, 정말로 사람한테서 ARB나 ACE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은 사람한테서 ACE2가 들어가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ACE2가 증가하는가 이런 증거가 있는가라는 거. 두 번째는 그 ACE2라는 거는요. 티슈 ACE2가 있죠. 예를 들어서 렁, 그 다음에 하트, 그 다음에 엔도세리얼 ACE2가 다 다루 있어요. 그래서 이 멤브레인 바운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ACE2가 있는 게 솔러블 ACE2라 해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플라즈마 내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셀 바운드, 멤브레인 바운드 ACE2가 증가하는가 아니면은 솔러블 ACE2가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이제 그림은 멤브레인 바운드로 보았는데 멤브레인 바운드 ACE2가 많게 되면은 얼추 보게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셀 바운드 되지 않았을 때 솔러블 ACE2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블로킹 엔티바디가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처럼 돼서 미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중에서 체류할 때 우리 뉴모사이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완전히 그냥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처럼 감싸게 되면은 오히려 얘를 무력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정말로 첫째 ARB AC를 쓸 때 AC2가 증가하는가, 두 번째 ARB AC 이니비터를 썼을 때 멤브레인 바운드 AC2가 증가하는가 아니면 플라즈마에 떠도는 솔러블 AC2가 증가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동물 실험의 결과하고 사람 연구의 결과가 너무 판이하게 달라요. 동물 실험은 높게도 나오고 낮게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상관없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했을 때는 AC2가 높고 뭐 어디다 했을 때는 AC2가 낮게 나오고 또 어떻게 했을 때는 ARB AC를 아무리 트리트먼트 하더라도 전 AC2의 농도가 변함이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ACE2,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는 장기마다 다르게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코비드-19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렁이고요. 물론 이제 하트에도 가서 아마 카디오마이패시로 익스파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엔트리는 렁이라고 생각하는데 ACE-ARB를 썼을 때 렁에 있는 ACE2는 증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직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태까지 많은 논문들은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의 측정을 거의 플라즈마 안에 있는 솔러블 AC2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제 타겟 장기가 주로 이제 인펙션이 되는 건 셀이니까 멤브레인 바운드 AC2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쉽사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AC2를 타고 들어온다. 라는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ARB ACI를 썼을 때 티슈 ACE2가 증가해서 그것도 렁 ACE2가 증가해서 코로나가 더 많이 들어와서 사람을 많이 죽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지금 다 논리에 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침소봉대이고 경강부회인데 이제 사람들이 급하고 공포에 젖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되면은 집단 내에서는 좀 겸손한 사람도 있고 또 공포에 젖어가지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많이 떠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학계도 뭐
그건 아니죠.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번, 반증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근에 나온, 논문들, 그래서 괜찮은 저널에 나온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번 몇 가지를 집어서 발췌하겠는데, 최근에 코비드-19에 대해서 두 가지 논문이 큰 저널에서 다 리트랙션 됐어요. 그러니까 철회돼 버렸는데, 란셋에 하나 철회됐고, NEJ에 하나 철회됐어요. 굉장히 큰 대박 사건이거든요.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란셋에서는 이제 하이드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약이 코비드-19에 썼더니 효과 없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내서 썼는데 그게 철회됐고요. 그 다음에 NEJM에는 코비드-19과 하이퍼텐션과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뭐 했는데 철회됐어요. 근데 철회된 이유는 그 원 데이터가 그 신뢰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철회가 됐는데, 원 데이터가 무슨 서지사파이어라는 그 이상한 건 아니죠. 하여튼 그 데이터 매니징 회사인가 봐요. 그 외국에 있나 봐요.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회사가 여러 그냥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기네 협력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냈는데, 첫째는 그 회사가 과연 퀄리파이드인 회사냐,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없느냐, 그 다음에 통계 처리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트랙션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논문은 그 리트랙션 된 논문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ESC,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기관진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패스트 트랙 클리니컬 리서치 해가지고 이제 빨리 처리된 거죠. 빨리 이제 됐는데, 이건 뭐냐면, 하페일리어 페이션트들한테 라스 이니비터, 즉 AC 이니비터하고 그 다음에 ARB를 썼을 때 이 사람들한테 Circulating Plasma Concentration, AC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의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AC 이니비터를 쓴 그룹 보면은 AC 이니비터를 쓰지 않은 그룹하고 쓴 그룹을 봤을 때 플라즈마 AC2의 농도가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즉, 만약에 아까 쓴 가설이 맞다면 AC하고 ARB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가설은 이 약을 많이 쓰게 되면은 AC2 레벨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AC2 레벨이 증가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ARB를 썼을 때 ARB를 쓰지 않은 그런 하프레일리오 그룹과 ARB를 쓴 하프레일리오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어요. AC2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논파된 거고, 세 번째는 AC 이니비터 또는 ARB를 쓴 그룹과 여기죠. 그 다음에 전혀 두 가지를 쓰지 않은 그룹과를 비교했을 때도 역시 플라즈마 AC2의 농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ARB, AC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논리의 근거, 맨 처음 근거죠. ARB하고 AC 쓰게 되면은 ARB하고 AC 이니비터 쓰게 되면은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타입 2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위험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논문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로 가장 업데이트된 데에서는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거가 약간 희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자마 카디올로지에 나왔어요. 자마 카디올로지에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이제 혈압약의 종류와 코비드-19의 간염인데 한번 원제목 읽어볼게요. Association of use of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nd angiotensin 2 receptor blockers with testing positive for coronavirus disease 29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19. 어떤 약을 썼을 때, 특히 ARB하고 ACE 이니비터를 썼을 때 그 썼다는 사실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양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냐. 즉, 쓰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쓴 사람은 훨씬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걸리느냐를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비어리티를 본 게 아니라 코비드 인펙티비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라스 이니비터를 썼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잘 걸리겠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 란셋 레스피레터리 메디슨에 뭐라고 나왔냐면 ARB하고 AC를 쓰게 되면은 AC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은 AC2가 올라간다. 그래서 코로나가 더 잘 걸리고 모터러티가 높다라고 3단 논법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ARB하고 AC 이니비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AC2 엔자임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더 잘 걸리느냐? 더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테스트 포지티브, 이게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에요. 테스트가 코비드-19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죠. 양성이냐 아니냐. 세컨더리 아웃컴으로
혹시 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른 약을 쓰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병원에서 입원을 많이 하는가, ICU에도 입원을 많이 하는가, 벤틸레이터를 더 많이 거는가에 대한 이제 데이터예요. 보시게 되면 일단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시게 되면은 ACE 이니비터 대 노 ACE 이니비터 0.89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즉 ACE 이니비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은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ARB vs no ARB. ARB 쓰든 안 쓰든 간에 역시 코비드-19 양성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무슨 어떤 약을 쓰든 간에 코비드-19 인펙티비티가 더 증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CE 이니비터 또는 ARB 대 No ACE 이니비터 ARB. ACE 이니비터는 ARB 쓰는 그룹과 전혀 ACE 이니비터하고 ARB 쓰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역시 전혀 변치 않았어요. 즉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게 되면 어떤 환자들이 고혈압 환자든 뭐든 라스 이니비터를 쓴다 해서 라스 이니비터를 쓰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전염성이, 그러니까 인펙티비티,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잘 걸리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재밌는 거는 호스피털 어드미션이나 ICU 어드미션 같은 거는 좀 더 먹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 디스커션에 나왔다시피 이 자체가 이런 프로펜시티 어세이 하기엔 너무나 N수가 작아서 플레이 바이 찬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들이 목적으로 했던 프라이머리 아웃컴, 라스 이니비터 쓰든 말든 간에 임팩티비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NEJM에 나온 건데, 요거는 제가 아까 말한 기각된 논문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억셉트 되고 잘 되고 있는 논문인데, 혈압약의 종류와 코비드-19 감염에 대해서 역시 NEJM에 나왔는데요. 그냥 요거는 앱스트랙트만 보여드릴게요. 이 고혈압 환자 중에서 뭐 CCB도 쓰고 다이어레틱스 쓰고 5가지를 이제 분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혀 5가지 약물, 5 common classes of antihypertensive medication. 그럼 뭐 이제 ARB, AC, 베타 블로커, 다이어레틱스, CCB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썼을 때 테스트 포지티브, 코비드-19 테스트 포지티브가 특별히 어떤 약을 썼다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까 거는 라스 이니비터 썼을 때 특별히 증가했느냐 아니라는 거고, 코비드 인펙션이 이 두 번째 거는 5가지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어느 특정 혈압약을 쓴다 해가지고 이것이 코비드-19 인펙션에 관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의 종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것도 유로피안 핫저널의 이제 하이퍼텐션 파트에서 나온 건데, 이건 중국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게 이제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후양적 관찰 연구인데, 이제 anti hypertensive 트리트먼트를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하이퍼텐션이 있다는 것이 코비드-19 모터리티하고 관련이 있는가, 즉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아닌 사람에 비해서 코비드-19에 더 모터리티가 잘 많이 죽었는가, 그 다음에 약을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의 코비드-19의 모터리티는 어떤가를 본 그룹 연구입니다. 보면은 가장 최신의 연구인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TV에서 봤듯이 무슨 중국 사람들도 스케일이 크다 해가지고 빠르기도 해라 한 그 병원 있었잖아요. 뭐 갑자기 그냥 녹지에다가 그냥 다 밀어붙이고 거기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 지었죠. 그게 우한 코로나 19 특별병원인가 봐요. 그래서 하우젠한 호스피탈이라고 돼 있는데, 그 병원에 2020년 2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원한 코로나 입원 환자 2,877명에 대해서 후양적인 연구를 한 거예요. 해봤더니 30%가 고혈압이고 그 중에 83.5%가 이제 혈압약을 이제 복용했다는 건데, 2,877명을 봤더니 2,027명은 고혈압이 아니었고 850명은 고혈압이었고, 그 중에 140명은 고혈압 치료하지 않았었고 710명은 고혈압 치료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라스 이니비터 쓴 그룹은 183명이고 넌 라스 이니비터 그룹은 이제 527명이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고혈압에 따른 코로나 사망률을 보게 되면은요, 하이퍼텐션 마이너스, 즉 고혈압이 없는 약 70%죠. 거기서 이 연구 집단에서는 서바이벌 레이트가 좋았어요. 60일 여기 보면은 타임레이시 40일, 50일, 60일 이렇게 쭉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이퍼텐션 그룹은 그렇게 이제 많이 죽진 않았는데,
하이퍼텐션이 없는 그룹은 많이 죽지 않았는데, 요거는 요거를 이제 확대한 겁니다. 그래 보면은 하이퍼텐션이 있는 그룹은 하이퍼텐션이 없는 그룹보다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 이번 기간 내에서. 하자드 레이셔는 3.75인데, 어저스티드는 한 2.2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다른 걸 다 보정한 상태에서도 하이퍼텐션이 있는 그룹은 하이퍼텐션이 없는 그룹에 있어서 사망률이 2.2배 높았다는 거죠. 꽤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혈압약 복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본 건데, 엔티하이퍼텐시브 포지티브는 이제 혈압약을 먹은 사람들이고요. 엔티하이퍼텐시브 네거티브는 혈압약을 이제 먹지 않은 사람들인데, 보시면 커브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초반부터. 그래서 고혈압 환자라는 것 자체는 역시 고혈압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아지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고혈압약을 꾸준히 이번 전에 복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슬로우하게 커브가 가지만, 자신이 고혈압인지 알면서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150명 정도는, 150명이었나? 하여튼 굉장히 많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저드 레이셔가 2.5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고혈압 환자가 아닌 환자보다도 코비드-19 모탈리티가 높고,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약을 충실히 먹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사람들이 코비드-19 모탈리티가 높았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하이퍼텐션이라는 게 겉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레프트 벤트리클러 하이퍼트로피, 마이오카디얼 파이브로시스, 바스큘러 엔도셀리움 디스펑션, 그다음에 키드니 디스펑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보통 때는 잘 안 드러나지만 이렇게 바이럴 인펙션 같이 치명적인 상황을 당하면은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되잖아요. 하트가, 키드니도 무리하고 렁도 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언더라잉한 이런 시츄에이션이, 컨디션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라스 이니비터하고 모탈리티를 보게 되면은, 라스 이니비터를 쓰고 있는 그룹은 모탈리티가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확대 안 하면 굉장히 적지만 확대하면 이렇게 크죠. 라스 이니비터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모탈리티가 더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p-value가 0.354로 그렇듯한 느낌은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이 연구로만 볼 때는 라스 이니비터를 쓰냐 마냐의 여부는 코비드-19의 모탈리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코비드-19, 그러니까 라스를 쓴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더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N수가 되게 적어요. 아까 150이었나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연구자들 것까지 다 데이터를 끌어다서 써봤어요. 그래서 장이라는 사람이 한 거, 주이라는 사람이 한 거, 주앙이라는 사람이 한 걸 갖다가 다 끌어서 풀드 애널리시스를 한 거죠. N수를 키워온 거죠. N수를 키웠더니 이런 식의 데이터가 의미 있게 나오는데, favor 라스 이니비터, 이건 라스 이니비터 썼더니 좋았더라고, 요쪽 라스 이니비터 썼더니 나빴더란데, 라스 이니비터를 쓴 그룹이 모탈리티에 있어서 relative 리스크가 0.65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라스 이니비터 쓴 그룹은 쓰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약 35% 준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풀드 아나리시스를 해서 봤을 때는 N수 키워보니까 라스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코로나19에 사망이 낮았다라고 얘네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기네 연구 집단 내에서 너무나 N수가 적어서 스태티스틱 파워가 적었지만 한꺼번에 다 합쳐보니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러니까 파워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식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이게 오히려 AC2의 발현이 오히려 이로울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ARB하고 ACE 이니비터를 썼을 때 AC2가 발현이 더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ARB하고 ACE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코비드-19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 셀바운드, 멤브레인 바운드 AC2는 같이 이렇게 함입이 인걸핑 돼가지고 AC2가 멤브레인 바운드가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엔지오텐신 2를 갖다가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엔지오텐신 2가 로컬 어큐뮬레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엔지오텐신 2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라마토리 에이전트거든요. 베이스 콘스트릭션도 일어나고 렁 인저리도 주고, 그다음에 LVH도 일으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AC2가 많으면 말이에요. 차라리 어떻게 되죠?
이거를 블록해가지고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걸 억제할 수가 있다고 이제 또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은 쥐한테 오히려 코비드 19을 저 해놓고 라스를 차단하는 걸 써봤더니 렁 인저리가 축소됐다는 거를 이제 보고했고요. 그래서 지금 인체 실험 두 가지라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컨비넌트 솔루블 ACE2를 갖다가 여기다 뭐 요격을 한 거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티슈 바운드 ACE2를 쓴 게 아니라 솔루블 ACE2를 마구마구 투여하게 되면은 이 코비드가 여기로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킹 엔티바디가 되는 거죠. 이 블로킹 엔티바디가 되면서 무력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고혈압약 로잘탄 코자죠. 코자가도 연구하고 있어요. 이런 목적을 노리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학문적으로는요. 만약에 시기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인펙션 초기에 오히려 AC2가 확 플레이업 되면은 코비드가 여기서부터 이동하잖아요. 폐까지 조금씩 이동하거든요. 야금야금. 그랬을 때 미리 이걸 줘버리면은 이 플라즈마 바운드 점막이나 이런 데 이제 AC2가 많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뉴모사이트에 접근도 못하고 똘똘똘똘 이렇게 하면서 사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펙션 초기 페이스에서 우리가 솔루블 AC2 두 가지죠. early 빨리, 그 다음에 솔루블 AC2를 쓰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인펙션이 한참 진행돼서 티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AC2를 플레이업 시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오히려 엔트리하는 문이 돼가지고 더 나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결과가 좀 기대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보게 되면은 혈압약은 코비드 19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오비시티, 하이퍼텐션, 다이아베티스,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처럼 아주 백척간된 환자의 몸에 완전히 블록시켜가지고 나빠지는 거를 고혈압약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라스 이니비터를 쓰게 되게 되면 브레인, 키드니, 하트, 베슬을 다 프로텍션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보면 렁 인저리를 막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기전에 의해서 렁 인저리를 막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에 섞인 희망도 있어요. 특히나 코아귤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좋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혈압인은 비고혈압인에 비해서 코비드 19에 대한 사망 위험이 2.1배 높고, 이제 하이퍼텐션 페이션트는 혈압약을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비해서 2.27배 정도로 사망 위험이 높고, 그러니까 치료를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일수록 고혈압약을 더 잘 먹어야 되는 거죠. 더구나 지금 우리가 오늘 컨선된 라스 이니비터를 먹는 사람과 다른 혈압을 맞고 있는 사람의 코로나 19에 의한 사망 위험은 차이가 없고요. 다른 연구 결과까지 합치면 오히려 라스 이니비터를 먹고 있는 사람은 다른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코비드 19의 사망 위험이 현저하게 낮았다. RR 값이 0.65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는 우리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 미닝은, 첫째, 고혈압인은 코비드 19에 의한 사망이 높아서 조심시켜야 됩니다. 물론 DM도 그렇지만 하이퍼텐션은 이렇게 사람들이 위중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게 모탈리티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브 클리니컬하게 증상이 없게 몸 안은 이미 한계 상황에 부딪혔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비드 19 때리니까 이제 그게 못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 환자는 굉장히 조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문제인 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이게 지금 아마 정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지 않은 거지, 의학적으로 방역적으로는 이미 사회적 격리를 해야 돼요. 선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가끔 푸념 섞인 걸 듣는데, 뭐 코로나로 죽기 전에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쪼이면은 그런 경제가 셧다운 될까봐 걱정이 되나 본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다르죠. 이게 굉장히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제 좀 위험한 지경인데, 사실은 특히 노인들 조심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노인들이 많이 전염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노인은 사망률이 높은데, 안 그래도 노인의 많은 부분, 60대 노인의 60%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70대 노인의 70%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환자를 보실 때 고혈압이고 연령이 높은 분은
어디 꼼짝 말고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시고, 손자 만나고 이런 거 다른 사람 만나는 걸 피하라고 그러시고,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방심하고 만나잖아요. 이거 빼고.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경각심 꼭 주시고 한마디라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고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전하니까 잘 치료받으시라 해서 고혈압약 드리고, 라스 이니비터를 복용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하진 않고 오히려 더 안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키드니 펑션이나 이런 거는 라스 이니비터가 좋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아틴이 뭐 1.7, 2.0, 2.1 정도로 이렇게 간달간달하게 되고 있는 분들은 라스 이니비터 때문에 그게 더 진행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가 겁이 나가지고 이런 이제 균형 잡히지 않고 근거도 확실치 않은 것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막 돌아다니면은, 우리나라 환자들 큰 특징은 약을 자기가 끊을 때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몸이 나빠질까봐 겁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환자분들 교육하고 지도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주시고, 행여 물어볼 때 몰라요 하거나 뭐 알아서 하세요 하지 마시고 쌀쌀 맞게, 물론 그런 분은 적지만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더 드셔야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좀 한마디라도 얘기해 주셔서, 나이 들고 고혈압 있는 환자가 치명률이 높거든요. 걸리면은 젊은 사람하고 달리. 그래서 안 걸리도록 좀 각자 있는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